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HLB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이탈되면서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우리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일관적이에요. 우리가 69,000원이 지지선이고, 그죠? 69,000원 지지선이고, 이 자리가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박스권 하단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로 이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하방 추세로 이어지든 말든 주가는 뭐가 된다?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69,000원 지키고 그대로 가냐, 아니면은 69,000원 깨고 내려갔다가 리바운딩이 나오냐, 요 차인데, 우리가 69,000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하락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 하락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어때요? 터졌어요. 제가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자, 주가가 빠질 때 하락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몇 프로 빠졌죠? 자, 2.4, 2.8%, 1.33%, 1.05% 빠졌습니다. 자,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하락폭이 줄어드는데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거의 한 8할 정도로 봅니다. 자, 근데 하락폭은 줄었는데 거래량이 그대로다 라고 하면 5대 5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매도와 매수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매도 매수가 싸우는 물량들이 많다. 근데 중요한 건 하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은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자, 매도할 사람이 결과적으로 매수할 사람을 이겼지만 전체적인 그림상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도세도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뭐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거래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구간 거래가 완전 죽으면서 어떻게 양봉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0.5% 정도 십자도직 캔들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급격한 추세 전환 가능성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12월에는 미국 공공기관 대부분이 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FDA도 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MC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1월은 돼야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단기적인 하방 추세로 이어진 만큼 현 구간은 조금 더 밑으로 열어두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긍정적인 면은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24년도 0101부터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제차 수량 자체가 1,400만 주, 1,300만 주입니다. 아니, 당연히 주가가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66,000원일 때도 잔고가 얼마인지 보자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66,000원, 67,000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차 잔고 얼마예요? 1,300만 주입니다. 그쵸? 1,300만 주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6만 원대 라인인데 대차 잔고 얼마예요? 계속 줄어서 지금은 93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300만 주의 대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300만, 그죠? 곱하기 얼마예요? 한 7만 해볼까요? 7만 하면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대차 잔고가 210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누가 갚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갚은 거예요. 즉 뭡니까? 공매도에 대한 힘이 약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 공매도 잔고는 260에서 280만 주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유지되는 잔고고, 제일 중요한 건 대차죠. 대차. 결과적으로 주식을 빌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잔고가 뭐야? 대차 잔고잖아요. 근데 대차 잔고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네가 대차를 얼마에 빌렸는지를 확인해 보면 가격대가 낮단 말이야. 2, 3만 원이에요. 2, 3만 원에 빌린 주식을 지금 얼마에 갚아야 돼요? 6만 6천 원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매도 세력들은 뭘 하고 싶겠어요? 주가를 누르고 싶겠죠. 지금 보면은 2020년대부터 가볼까? 좀 렉이 걸릴 수 있긴 한데 쭉 가볼게요. 여기서 쭉 가보면은 우리가 이 대차 잔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1,400, 1,600, 1,500만 주고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대차 잔고가. 그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2020년도에 9만 원.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2022년도에 9만 원 간 적이 없거든요. HLB가.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9만 원 간 적, 10만 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렉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렉이 아닌 구간만 보면 이쪽이 제가 볼 때 렉이 아니고 7만 원대 이때 아니고 여기서부터 렉이 아닌 것 같거든요. 21년도 3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때 대차장고가 얼마였어요? 보면은 1000만 주, 1200만 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대차장고가 1500만 주까지 늘어납니다. 자, 2021년도 5월 가볼게요. 2021년도 5월. 자, 가보면은 자, 2021년도 5월 가보죠. 자, 이때가 얼마죠? 이때가 보면 가격대가 3, 4만 원대 그죠? 3, 4만 원대 대차가 늘어났고 대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갔죠. 그러면서 얘네가 빌렸던 대차를 어느 정도 갚아놓고 여기서 대차가 엄청 늘었단 말이야. 이때도 2021년 6월 달에 대차가 확 준식 1700만 주까지 올라 1800만 주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차가 준식 시절이 이제 21년도 9월. 자, 5, 6월에 늘었고 9월에 줄었죠. 자, 보면은 5월, 6월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요. 9월 달 어때? 9월 달에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은 그죠? 전체로 봤을 때 싸게 그러니까 대차를 빌려서 뭐였어요? 비싸게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공매도 애들이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왜? 이때 당시 뭐가 나왔어요? 이제 NDA 관련된 이슈나 가남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대차가 공매도니까 여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하고 왔어요? 쫄고 나갔어요. 쫄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끝까지 눌러서 뭐 했다? 바닥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이 지금 주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HLB의 세력이 주체인 것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 공매도 애들 있잖아요. 공매도 애들. 자, 얘네까지 이용해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느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HLB를 보면은 뭐 신한이나 JP모건이나 뭐 공매도의 공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HLB 세력 자체가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쇼스퀴즈 쇼커버가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주가를 올릴 때도 쇼스퀴즈를 유도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 쇼스퀴즈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올리는 수급과 공매도 수급을 같이 일으켜서 매수세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HLB 특징 알죠? 얘네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잖아. 그죠? 알지 않아요? 올라갈 때 말도 안 되게 화끈하게 올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상한가 뭐 15%, 20%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공매도 쇼스퀴즈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 공매도까지 이용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한 15만 주에서 2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올라가면은 또 쇼스퀴즈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 가남에 대해서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CMC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좋을 거 잘 될 거라 하잖아. 근데 난 모르겠어. 그리고 HF 가남에 대한 승인도 잘 될 거라고 하잖아. 근데 난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주가를 올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12물량 9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갚을 건 아니란 말이지. 분명히 주식으로 갚을 텐데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야. 그럼 적어도 얘네들이 항상 내보내 줄 때 2.5에서 3만 원짜리를 5만 원 내보내 줬단 말이야. 과거에도. 그럼 최소 70%는 먹게 해줬어요. 사채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단가 5만 5천 원에 70%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그죠? 그냥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5.5 곱하기 7하면 얼마야? 4. 그럼 얼마야? 9만 원에서 8만 원대예요. 9만 원, 8만 원. 이 자리는 일단 사채꾼들을 먹게 올려준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것도 최저 조정가의 기준으로 지금 7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면은 7, 7에 49 얼마요? 12만원이에요. 응? 지금 단가로 하면 사채꾼들 먹고 나가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는 CMC가 어쨌건 가남이 어쨌건 중요한 건 릴레이 테라피틱스 관련돼서 단가만 관련된 물질도 라이센스 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는 충분하다. 근데 이 재료를 언제 터트리냐는 거고 HLB 계열사 중에 제가 대장이 누구라고 했죠? 테라피틱스라고 했죠. 얘는 오늘도 7% 올라갔어요. 다른 그룹주와 다르게 혼자 우상향 중이야. 혼자 우상향 중이고 혼자 어떤 재료를 감춘 것처럼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계열사 중에 대장인데 얘가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 HLB 제약도 제가 HLB는 누구 따라간다 그랬어요? 현재 시총이 낮지만 제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제약의 차트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제약의 눈빛이 살아있단 말이야. 차트가 이미 살아있는 차트야. 이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죽지가 않았어. 근데 반대로 HLB 차트 모양은 어때요? 죽어 내려가는 모양이죠. 결과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공격과 HLB에서 많이 들어왔던 과거에 지금 보면은 2, 3만 원대 들어왔던 과거 물량들이 참지 못하고 익절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물량까지 받아서 올린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노포커스 이슈를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HLB 주주 열받으라고 하는 거야. 자꾸 제노포커스를 진양곤 회장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HLB 주주들 어떻겠어? 기분이 아주 개같겠죠? 솔직하게. 자꾸 자기네들 HLB 사야 되는데 얘를 사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를 계속적으로 매수함으로써 HLB에서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자가 떨어 나가고 있는 거다. 실망감으로. CMC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겠다. 그 과거의 공포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산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HLB를 4, 5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도 열받아 있는 상태고. 근데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생각하셔라. 편하게 생각하시고 반등의 기회를 분명히 잡고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웃긴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제가 기회를 잡자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욕을 먹어요. 야, 이거 망한 거 왜 사냐? 근데 중요한 건 하한가 갔다가, 그죠? 한가 갔다가 내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물타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죠. 바닥 잡는 거 확인하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일단 저항 있고 눌림목 확인하고 바닥 잡고 들어 늦지 않는다. 기다리자. 그럼 욕을 먹어요. 야, 이제 이거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왜 도대체 물타지 말라고 하냐. 그러다 빠지면 또 어떻게? 나 살려줘라.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또 기다려라 그러면 또 올라간 주면 왜 그러냐. 또 빠지면 나 죽어라. 나 살려줘라.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서 무조건 간다 그러고 빠지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니까 손절한다 그러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것 같다요. 제가 69,000원 요거 지켜줄 가능성 높다. 지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탈이 나오더라도 눌렸다 갈 수 있다.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인데 지켰다 갈지 그냥 눌렀다 갈지 그거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은 상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 무조건 69,000원 지킨다며. 무조건 지킨다며. 저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겠죠. 무조건 승인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조건의 말을 많이 쓰면은.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69,000원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응? 왜? 지켜줬으니까 계속 지켜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이 자리 이탈 나올 수 있는데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도 항상 드렸잖아.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매도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유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그냥 어떡하지? 아, CMC 어떡하지? 아, 걱정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가 올라가서 15만 원 가죠. 이때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매도 못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욕심은 또 엄청 많아요. 내려갈 때 불안해가지고 이런 하면서 막 CMC 승질나는 사람이 올라가면 또 제일 신나. 그래서 매도하라 그러면은 이제 안티라고 하면서 공매도 세력이라면서 겁나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갈 때 버티고 올라갈 때 매도해야 돼요. 이 올라가는 자리 우리가 정고점 뚫어놓고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들이 달라붙는 구간 뉴스에 다시 한번 진양곤 회장이 등장하면서 입을 여는 순간 그때가 시작점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거기가 고점이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매도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면은 저는 일단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HLB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빠져도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빠져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재료에 대한 부분 HLB가 준비하고 있는 12 물량 900억에 대한 엑시트도 분명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호재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 매도에 대한 부분 주가가 뭐 15만원 18만원 간다 했을 때 무조건 어떻게 매도할 거다. 왜?
3만원에서 15만원 갔는데 주가 5배 갔는데 회사 가치는 그대로다. 예를 들어서 가남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4, 5년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시간, 그 보상 비용, 그죠? 날린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 이걸 얻고 싶어서 매도 안 하는 거 알지만 4, 5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간 걸 아시잖아. 많게는 70% 갖고 최근에는 12만 9천 원까지 거의 한 400%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럼에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내려왔을 때 하한가 2방 맞았을 때 후회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후회 따위는 없어요. 오로지 CMC 승인에 대한 부분.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걸? 왜? 그게 바로 사람이고, 사람은 욕심을 엄청나게 부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한가 2번 갔을 때 기억은 싹 다 잊었을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12만 9천 원에 팔걸. 이런 생각을 아예 지금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주가가 15만 원 다시 올라가도 마찬가지. 무슨 그런 생각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매도에 대한 부분 확실히 잡아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타점 잡으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영상 설명창 보면 제가 링크 올려놓을 거예요. 입장 링크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무료니까 HLB 입장 남기셔서 꼭 들어오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통과되기로 했는데 이게 밀렸죠. 1, 2월로. 근데 이거 통과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수예요, 하수. 왜? 미국 국회의원 80%가 찬성, 20%가 반대입니다. 근데 반대도요, 중국의 기업명이 들어간 데가 6곳이 있어요. 우시바이오, 우시앱텍,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름 빼주면 어떻게? 통과시켜주겠다. 이 내용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름 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나오면 1, 2월 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1, 2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거 알죠? 이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오밖에 없어. 사실 2차전지 반등할 것 같아요. 크게 힘들단 말이야. 매물대가 많아서. 바이오 쪽 모아 가셔야 돼요. 그중에 HLB도 대장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원료의약품 쪽이나 CDMO 쪽, 결과적으로 IRA 보면 똑같잖아. 중국 견제하는 거, 원자재, 리튬주 알죠? 막 4, 50배씩 올라갔던 거.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히든 종목 뽑아 놓을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지저항 보는 기법, 아까 거래량 보는 기법 있죠? 이런 기법까지 담아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입장 방법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기시고 설명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과 그 다음에 기법. 자, 이게 뭐냐면요, 또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